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국고보조금은 시험에 무조건 얘 맞네요. 얘가 별표예요. 여기요. 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 그렇죠. 요것만 주구장창 냅니다. 시험에서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말문제. 알죠? 자, 보세요. 자, 아마 우리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출제할 겁니다. 개정 과목이. 알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상환 의무가 있대요. 말문제입니다. 상환 의무가 자, 국고보조금이 상환 의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국가가 약간 이거예요.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좀 돈을 빌려주는데 낮은 이자, 그냥 아예 이자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국가가 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잠시. 알죠? 그래서 또 당연히 부채죠,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 이건 틀리시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상환 의무가 없대요. 그럼 상환 의무가 없으면 당연히 수익은 맞죠? 부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가끔씩 여러분들 정부가 과제를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회사가 뭐 전기차 업체예요. 뭐 현대차라고 해보고 현대차면 뭐 특히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거야 언젠가는. 맞죠? 그럼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하는데 뭐 사람을 막 잘 인식하고 그런 뭐 그런 기술이 있대. 맞죠?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비를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맞죠? 그러면 연구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그때 정부가 보조해줘. 이해되시겠어요? 정부가 보조해주는 건 그건 비용 지원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 특정 비용 보전할 목적. 그러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의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주로 이제 회사가 뭔가 국책과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 정부가 좀 이쁘니까 지원해 주거든요. 회사, 중소기업은 회사 돈으로는 어렵거든요. 좀. 알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면 이때는 수익이 아니라 특정 비용을 깔아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서 연구비에서 깝니다. 실제로 회사는. 연구비에서 정부 좀 까버려서 상계해버리고 그냥 연구비 순액으로 알려줘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대응되는 비용이 없대요. 이게 우리 그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상환 의무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맞죠? 좀 표현을 좀 쓰레기같이 하자면 아싸 개꿀. 맞죠? 저는 코로나 때 수업이 넘쳐났었거든요. 오히려 아니 그 선생님 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업도 그것 때문에 또 은근 많았었고 그래서 원장님 맨날 하시면 너는 지원금도 받고 수업도 많고 부럽다 이렇게 원장님 힘드셨는데 너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럽다고 아무튼 그래서 아싸 개꿀 받자마자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거 있었죠. 보험 그 뭐지 상위 12% 보험료 내는 상위 12% 빼고 그 재난지원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있었다 한 번?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니까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제가 근로소득자가 아니에요. 근로소득자 아니면 아시죠? 그 100%다 내는 거. 맞죠? 다 내니까 그걸로 잡힌 거야. 1인 가구에. 맞죠? 그래서 상위 12%에 들었어요. 그렇죠. 제 별명이 그때 상위 12%였거든. 선생님들 놀려봐. 해가, 상위 12%다. 돈 좀 주세요, 저. 뭐 사줘야지, 뭐, 승질 나가지고. 다행히 경기도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다행히, 아유, 진짜 승질 날 뻔해가지고, 좀 이러다가, 여기 있어요. 아무튼, 네, 다시. 예. 그래서 대응되는 비용이 없으면 그냥, 아싸, 걔도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이제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취득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미리 이제 보여둔 회사의 재무 상태표예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 보실래요? 특히 여기 어디 갔냐? 여기 기계장치 있네. 이 회사 이제 이쁘게 적어놨어요. 여기. 거기 보세요. 그리고 순서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요 갑루하고 손루.
중에 감누가 먼저예요. 맞죠?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감누는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해당 기계장치가 까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손누는 손상이 누적된 거고. 그래서 보셔야 될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나중이에요. 그 말은 나중에 우리 시험에서 정말 더럽게 내면 그 감가상각하고 손상을 같이 줘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된다? 먼저 그쪽 감가상각부터 해서 장부금액 만들고 손상하는 거예요. 아시죠? 거꾸로 손상부터 하시면 안 돼. 그럼 난리나? 아시죠? 꼭 기억하시고. 자, 이거 빼고요. 이것만 놓고 볼게요. 요것만 놓고 보면. 요것만. 여기 정보보조금 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 이 회사가 상장기업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막 한 대가 2,249억짜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막 여러 가지 외국 법인도 있어가지고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해가지고 2,241억이 작년도 2023년도 12월 31일자에 총 취득가액이 얘였어요. 근데 이 취득가액 중에 정부가 보조해 준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한테 기계장치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표시도 다 해준 거예요. 이런 회사 잘 없거든요. 그렇죠? 보조금. 그래서 정부한테 14억의 보조금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계장치 취득 원가 중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부한테 보조받은 14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내 돈을 가지고, 내 돈이죠. 정부한테 보조금 받는 건 내 돈 아니잖아요.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금액입니다. 라고 그렇게 느낌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렇게.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자산의 일부 중 정부한테 보조받은 것만큼은 자산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질문. 그럼 정부 보조금은 분계는 플러스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태생이에요? 차변태생, 대변태생. 분계. 대변이죠? 왜?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그렇죠? 정부 보조금은 대변태생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없구나. 그래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무조건 낸다. 얘. 무조건 시험은. 자,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승질나는 게 있어요. 자, 회계 논리에 따라오셔야지 일상생활 논리로 따지 망해요. 뭐냐면, 우리가 상환 의무가 없으면 수익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기타 있죠? 기타는 즉시 인식해요. 나누어서,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식하지 않아요, 수익을. 일단 설명드릴게. 이건 즉시 꿀, 아싸 개꿀 이러죠. 여러분들 50만 원 받았지만 정부가 5년 동안 쓰라고 했으니까 1년에 10만 원씩 잡아야 돼. 이런 일상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해요. 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일단 여기다 쓰게. 일단 뭐냐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 인식.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합니다. 정보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요. 그러면 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냐라는 거예요. 자, 논리. 자, 여러분 내용 연수가 기간이죠. 회계에서. 응? 내용 연수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셨어요? 회계 처음 공부하실 때.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죠? 경제적 내용 연수. 그게 뭐예요? 이 기계 장치를 내가 내용 연수 동안 써서 우리 회사에 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5년 동안 수익을 안겨줄 것 같다라는 거지 5년 동안 얘가 꾸져진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안겨주는 기간이 5년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 감가상각도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한 방에 잡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배분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이게 나중에 정보 보조금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 정보 보조금 이거 왜 받은 거예요? 위쪽은 기계장치 방금 사례로 따지면 기계장치 사라고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럼 정부가 함께 기계장치를
취득하라고 보조금 줬죠. 그럼 나는 당연히 이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여러분 사용을 5년 동안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럼 5년 동안 나누어서 정보보조금도 수익을 인식하는 게 회계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기계장치를 내가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배분하는 게 회계 입장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개 같은 거 알아요. 근데 회계 입장은 요런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조받았으면 자산을 내가 쓰는 과정에서 수익을 안 분해서 해야지 즉시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뜻입니다요. 됐죠,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방금 했던 왜 또 띄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럼 제가 이랬죠, 방금.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이거 별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말에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감가상각자산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하죠. 그럼 제가 아까 내용연수에 걸쳐서 수익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죠?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 동안 수익을 인식하는 게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해요. 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여기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들어보실게요. 자, 왜? 우리 아까 그랬죠?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럼 5년이면 우리가 정액법은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건물 정액법 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럼 건물이 내용연수가 10년, 20년이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우리 회사한테 수익을 정액으로 인식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건물 많이 쓰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맞죠? 그럼 관련 비용도 내용연수 동안 똑같은 금액 잡으라는 거예요. 수익도 똑같이 잡히는 거니까. 맞죠? 근데 기계장치나 비품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 주로 정률법, 가속상각 많이 하잖아요. 왜? 애들이 초반에는 내용연수 첫 해연도엔 애가 쌩쌩해. 쌩쌩하니까 제품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수익 많이 안겨주잖아요. 맞죠? 그럼 비용도 많이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많이 잡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수익을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얘가 적게 이제 산출되는 거니까. 맞죠? 비용도 조금씩 줄여가는 우리가 가속상각법 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네가 감가상각이 수익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내용연수 동안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수익을 얻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정부보조금도 감가상각비에서 깔아라는 거예요. 수익을 인식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뭐냐면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한테 보조받은 건 여러분이 감가상각하면 안 돼요. 그거 내 돈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돈 쓴 것만 감가상각해야지 왜 정부보조금도 감가상각하니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아마 여러분 이게 좀 더 와닿으시더라고. 알죠? 그래서 그냥 뭐냐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보보조금은 감가상각하면 안 돼.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잡고 있어요. 기준에서는. 아셨죠? 자, 분계 보시고 분계 보면서 설명할게요. 지금 말로 제가 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가지고 할 건데, 이건 예제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 예제 띄워놨거든요. 워낙 중요한 애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그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자, 해보죠. 여기. 자, 보시면. 자, X1년. 특히 시험에는 월할 상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보보조금 단기 중에 해당 자산 취득해버려요. 월할 상각. 자, 7월 1일에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 자, 상환 의무가 없고요. 추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가 바로 기계장치 회사가 취득할 때 같이 따라가서 정부보조금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통예금 통장을 미리 쏘겠지. 맞죠? 쏘고 그 돈 찾아가지고 회사가 정부보조금하고 같이 자기 돈 합쳐가지고 기계장치 자기가 사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회사의 통장에 던져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뭐냐면 정부보조금 1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대요. 이게 먼저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 최근에 한번 냈었어요. 그래서 자 해보면 그럼 일단 보통 예금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아까 대변이다라고 했죠. 아까 대변태생이라고 강조. 그냥 빵꾸가 대변하니까. 이유는 그지 같지만 그죠? 대변에 여기 부조 아닙니다. 오해하셔가지고 부조해준 금액 아니에요. 여기 큰일 났다. 여기 뜻이 이상한데? 보조입니다. 보조. 이런 옷한 애교로 봐주시고 이러면 또 뜻이 이상해지잖아. 보조금. 근데 얘는 보통 예금을 차감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 통장에 그냥 딱 10,000원밖에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만 10,000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다 내 돈이에요.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이니까 주주들한테 이 보통 예금 10,000원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10,000원 있어가지고 여기 보통 예금 통장에 내 돈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만 까는 게 아니라 보통 예금과 같은 자산도 까요. 알죠? 그 보통 예금 통장에 있는 돈 중에 정부한테 보조받은 걸 뺀 나머지가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 자, 그럼 이제 시험에는 요걸 냈었어요. 이렇게 요거 2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딱 한 번 냈어요. 한 번. 뭐냐? 자, 그럼 이제 보조금 받았죠? 보조금 받았고 이제 기계에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7월 3일 날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했대요. 보시자마자 월할 생각해야 돼요. 7월 3일 날 샀잖아요. 7월 3일 날. 맞죠? 그러면 1년치 사용 안 한 거예요, 이거. 자, 10만 원에 취득하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어떻게 분괴를 할 거냐? 일단 차변의 기계장치는 10만 원, 그죠? 그죠? 대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여기까지 뭐 여러분 잘하세요. 당연하지. 근데 그다음부터 문제예요, 이제. 보세요. 뭐냐면 여기 있는 정보보조금 있죠? 부조금 아니 보조금. 여기 정보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는 정보보조금은 자산 취득에 쓴 거예요? 아직 취득하기 전이에요? 여기 기계장치 취득하기 말 7월 1일 시점. 7월 1일 시점에서 단지 보통예금 통장으로만 정보보조금을 수령한 거지 아직 자산 취득에 사용 안 한 상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보통예금에 있는 정보보조금 있죠? 이거는 자산 취득에 미사용한 상태예요. 맞죠? 근데 이제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자산 취득에. 썼어요. 썼으니까 미사용한 걸 썼으니까 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요키? 그래서 정보보조금이 보통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은 아직 자산 취득에 쓰지 않은 거예요. 맞죠? 근데 썼잖아. 이제 7월 3일 날 썼으니까 여기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을 까는 걸 차변으로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사용했으니까 까야지. 미사용, 사용. 맞죠?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정보 보조금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제는 자산 취득에서 쓰니까 이제 장부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기계장치 10만 원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10,000원은 뺀 9만 원이 순수한 내 돈 주고 취득한 기계장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보신 상태로.
맞죠? 그럼 이 정보보조금은 기계장치 차감하는 애잖아요. 자산 취득에 썼으니까 이제 기계장치를 까는 놈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럼 얘는 대변태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금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을 까요. 사용했으니까 까서. 이제 자산 차감 해당? 감가상, 유형자산 차감하는 정보보조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임시로 잡아 놓는 거야. 미사용했었을 때. 그랬다가 사용했을 때 까면서 해당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보조금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표정 안 좋으세요. 여기 할 때마다 그냥 빨리빨리 받아들여. 그리고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힘들 거야. 됐죠? 이거 미사용이잖아, 미사용.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사용, 이제. 9만 원만 이체하면 10만 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9만 원만 입금을 해버리면 기계자치금 10만 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만 원을. 응, 그래서 9만 원만 더 내가 지불하면 기계자치 1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회계는. 알죠? 내 돈으로 9만 원 나갔다 그 뜻이잖아. 안 돼요. 보통 예금에서 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정보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맞죠? 그냥 순액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이게 순액으로 따지면 9만 원 나간 거야. 이렇게 하면은 9만 원 나가. 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죠? 왜냐면 둘 다 이렇게 썼으니까. 알죠? 회계는 원칙적으로 유형자산 쪽으로 퉁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냈었어요. 요거 한번. 알죠? 요 분계 대체, 요거 짜증나는 거, 요거 대체시키는 거 냈다. 알죠? 자, 이제 결산. 여기가 별표예요. 별표. 시험에는 무조건 거의 결산네요. 감가상각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우리 회계할 때 감가상각은 1개월 미만이면 뭘로 봐요? 몇 개월로? 그렇죠? 1개월로 본다. 배우셨죠, 여러분들? 왜냐면 아까 7월 3일날 기계장치 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5개월 며칠 썼을 거예요. 5개월 며칠. 그죠? 그럼 6개월이니까 12분의 6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에. 자, 보시면. 자, X1년 12월 31일.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빵이래요. 빵이고, 우리 시험은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정해법만 내요. 세무 1급은. 왜냐면 정률법 이런 걸로 너무 어려워져요. 아무튼 그거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럼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FM대로. 그죠? 네. 그럼 우리 아까 기계장치가 원래 취득원가가 얼마였냐면 어디 갔어? 기계장치 취득원가 원래 10만 원이었죠, 여러분들? 정보보조금 포함시켜버리면 그죠? 그럼 당연히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이렇게 그죠? 전체 취득원가 배웠던 거 10만 원 여기에다가 이게 깜빡이지? 빼기 0 거기다가 내용연수 5년 나누고 다시 12분의 6 됐죠? 이렇게 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 만원 그죠? 여기까지 뭐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튀어나쁘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계장치 6개월 썼잖아요. 대략 6개월 썼죠.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정보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익으로 분배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기계장치를 취득하라고 준 건 여러분 사용하면서 혜택을 보는 거니까 혜택 보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 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6개월치 정보보조금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알죠? 그럼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 정보보조금을 까면서 수익 잡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 정보보조금을 까야 되는 건 차변이죠. 아까 대변태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차변으로 정보보조금을 깝니다. 까는데 요게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요거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도 회계적 논리 들어가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냐면 만 원이 두 가지긴 한데 첫 번째 설명 1번 뭐냐면 만 원. 요게 뭐가 되냐면
정부 보조금. 아까 정부 보조금 10,000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10,000원. 그리고 요게 우리가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금액. 그 여러분들 배우셨죠? 우리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잔존가치 뺀 거잖아요. 그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은 총 10만 원이죠. 응? 됐죠? 그 다음에 올해 감가상각한 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요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수익이 아까 정액법으로 따지면 수익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창출이 되는 거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러면 감가상각도 우리가 내용연수에 걸쳐 수익 5년 동안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할 때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배분할 때 얘도 수익이 일정 기간 동안 정액으로 창출이 되니까 예, 마찬가지로 비용도 똑같은 비 오는 거 맞네요. 보니까 날씨 어두워진다. 역시 기상청은 정확히. 전 기상청을 신뢰했어요. 알죠? 그거만큼 감가상각 하라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 논리예요.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럼 정보보조금도 요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 이 감가상각 자체가 이미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을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조금도 수익으로 분배할 때는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수익으로 분배하라라는 거예요. 요게 제일 그지 같은 설명.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는 설명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보세요. 이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설명 뭐냐면 이거 거꾸로 돌려도 되잖아요, 이거. 이거 거꾸로 돌려도 이 10,000원을, 이 10,000원이 두 개여가지고 요 10,000원 앞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둘을 위치 바꿔도 되죠. 맞죠? 그럼 위치를 바꾸면 요게 일단 여기다 쓰고 감값이 이제 올해 감값이죠. 올해 감값이고 네, 두 번째 설명 둘을 위치를 바꿔버릴게 10,000원을 자 10,000원 자 이건 올해 감값입니다. 이제 위치 바꿨으니까 올해 감값이 그리고 100,000원 빼기 0 요게 감가상각 대상금액 아이고 감가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 그리고 10,000원이 요게 이제 정보보조금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하 그렇죠. 해석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올해 감가상각한 거 있잖아. 이 감가상각한 거는 전체 네가 감가상각할 금액은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올해 10,000원의 감가상각을 하는 거지 이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거예요. 뭐냐면 네가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이 된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000원 있잖아. 그거는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되세요? 왜냐면 그거 네 돈 쓴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 10만 원 빼기 0 요걸 기준으로 올해 감가상각이 10,000원이야. 우리가 지금 할 게 올해 정보보조금 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감가상각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5년 동안 10만 원 까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5년 동안 10만 원 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깔 금액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000원도 5년 동안 수익 잡으라며요. 맞죠? 잡았을 때 요 10만 원에서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10만 원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0,000원은 그 네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맞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번을 설명드렸던 건 정부보조금 자체를 얼마 깔 건지 설명드린 거고 2번 자체는 감가상각할 금액을 취소하라라는 거 요것만큼. 그게 정부보조금 깔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택하시면 되는데 주로 요 2번 많이 택하세요, 실제로. 2번이 쉽거든. 맞죠? 이게 되시겠어요? 표정 안 좋으시다.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알죠? 그놈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때문에 그래요.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변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상계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감가상각할 금액 1,000원은 네 돈 주고 한 거 아니니까 요건 취소하라는 거. 요 공식, 요 공식.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감가상각비는 얼마 적힌 거예요? 9,000원, 9,000원. 그렇죠? 왜 9,000원인지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잡으세요. 요게 좀 이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써볼게요. 뭐냐. 내가 X1년 7월 3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잖아요. 맞죠? 여기 좀 칸 때문에 좀 지웠어요. 10만 원 주고 취득했죠. 그리고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라 우리 시험 국고보조금 낼 거니까 국고보조금이 10,000원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맞죠? 동용이 되세요? 그랬다가 아까 X1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를 여러분들 얼마 감가상각했냐면 여기 감가비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이 지금 10%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수익을 합리적으로 10%만큼 우리가 배분하는 거예요. 정액법이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정보보조금도 10%만큼 깔아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맞죠? 그럼 10%니까 정보보조금은 네 얼마가 되냐면 얘가 얼마지? 그럼 1,000원이죠. 1,000원. 맞죠? 1,000원. 아이고, 감가상각비가 자산 빼는 거예요. 여기가 빼기 10,000원이에요. 비용이니까. 그렇죠? 굳이 하자면 요게 1,000원.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X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9,000원 나와요.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취득한 게 9,000원이거든. 아니구나, 90,000원이구나.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X1년이래. 다시 X2년 12월 30일도 감가상각 할 거 아니에요. 하겠지. 12월 30일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보여드리려고. 그럼 요때도 감가상각을 이때는 얼마를 할 거냐면 20,000원 하겠죠. 이제 1년 상각이니까. 맞죠? 감가비 20,000원. 그리고 정보보조금. 여기 정부. 정보보조금. 얼마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2,000원일 거예요. 6개월치가 1,000원이니까 이제 1년치 해야 되는 거잖아. 1년치. 맞죠? 그럼 요렇게 하면 감가상각비 얘가 이제 1년치니까 18,000원 나오겠지. 되세요? 이렇게? 이걸 일단 몇 년 동안 일단 여기 다 쓸게. X 3년 12월 31일부터 좀 다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31일부터 X 언제까지냐? 잠깐만 언제까지지? 내용연수 5년이니까 6월 며칠 맞나요? 2, 3, 4, 5, 6 맞구나. 자, 5년 12월 31일 이때까지 여러분 감가상각 한 3년 또 하겠죠? 아닌데? 맞죠? 이게 6개월, 1년, 3년 맞네. 예. 그럼 요때 3년 감가상각 할 거야. 3년 감가상각. 요때 3년 감가상각 할 거 아니에요. 맞지? 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면 좀 그러니까. 누적으로 하면 20,000원 곱하기 3이겠지 뭐. 맞죠? 그러면 이제 60,000원이 되는 거고. 되세요?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정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아까부터 여기 정보보조금 2,000원 곱하기 3은 되겠죠? 2,000원 한 다음에 3년 동안 깔 거 아니에요, 정보보조금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얘가 6,000원. 이렇게 하면 순수한 감가상, 왜 정보보조금만큼 감가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60,000원이니까 얘가 54,000원.
맞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도는 또 6개월 쓸 거 아니에요. 맞죠? X 6년 6월 30일 날 끝나겠지, 이제. 월할 삼각이니까. 맞죠? 이거 7월, 분명히, 예, 6월, 정확하게 7월 2일일 거예요. 맞죠? 그래도 그냥 6개월이라 가정하고. 그럼 요때도 똑같이 감가비가 10,000원이겠지. 여기 12월 31일, 6개월 치니까. 10,000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네,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감값이 얼마야? 9,000원.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면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 총 10만 원 하면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맞죠? 잔존가치가 있다면 잔존가치는 남겨두고 5년 동안 감가상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은 잔존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다 까는 거예요. 잔존가치 없이 다. 이렇게 배분하라는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정부보조금도 나누어서 우리가 배분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 요때 10,000원, 20,000원, 요때 60,000원 합쳐서 요때 10,000원 하면 10만 다 까일 거고. 끝까지 가면. 정부보조금도 10,000원이었는데 당초에 요때 1,000원 깎고 요때 2,000원 깎고 요때 6,000원 깎고 요때 1,000원 까면 다 정부보조금 10,000원이 수익이직 되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오케이? 나중에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어디 갔니? 방금 했던 대부분 2번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여기는 이거 썼는데 이거는 여기 1번이에요.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면 된다. 이미 감가상각비 자체가 수익을 얻는 그 과정, 체계적인 과정을 녹아낸 거예요. 감가상각비 자체가. 알죠? 그러면 정부보조금도 그렇게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세요. 알죠? 여러분 이것보다는 혹시 이거를 더 잘 하시더라고. 알죠? 그러니까 총 감가상각할 금액 중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은 올해 감가상각에서 빼내라라는 거예요. 올해 감가상각에서 빼내라. 아셨죠?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이 10,000원은. 됐고 되셨어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뭐 어떻게 푸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그냥 감가상각비 9,000원이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9,000원은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뭐야 더럽냐? 감가상각비는 그냥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 했더라면 9,000원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구하시면 돼요. 아셨죠? 됐죠? 요건 이론용 계산 문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됐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왜 9,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 표시할 때는 여기 표시할 때 아까 어디 갔어? 아까 우리가 기계장치 보시면 요 기계장치 여기 이쁘다. 총액이라고 적어놨잖아. 총액에서 감가상각이 얼마 됐는지 보여줘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보조금 아래에 있죠. 그 위에 있는 취득원가는 정부보조금 포함 제외. 포함된 금액이 정부보조금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걸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상태표에는. 알죠? 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건 감가상각하면 안 되니까 순수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계속 이월되는 거니까. 아셨죠? 전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여기가 원래 힘든데요. 되셔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재무상태표. 보세요. 이제 12월 30일 된 거예요. 아까는 요 재무상태표는 7월, 지울게요. 요 재무상태표는 7월 3일자잖아요. 이제 12월 31일 되면 6개월치 감가상각비랑 정부보조금 이제 반영되겠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예요. 기계장치는 전체 취득원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0원이었죠. 10,000원, 요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정보보조금이 원칙은 10,000원 있었잖아요. 10,000원 중에서 여기 차변으로 1,000원 깠죠? 깠으니까 정보보조금 얼마 있는 상태예요? 9,000원. 이렇게. 예, 그럼 얘가 장부금액이 81,000원이거든요? 그럼 얘랑 같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정보보조금이 없어봐요. 그럼 정보보조금이 없으면, 이건 정보보조금 있는 재무상태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옆에다가 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있죠? 여기에다가 정부 보조금이 없을 때 재무상태표 그려볼게요. 없을 시. 그럼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기계장치는 9만 원만 잡힐 거예요. 아까 정부 보조금 없으면 내 돈 주고 산 건 9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 보조금 없다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0원만 있겠지. 그죠? 9,000원. 정보 보조금이 정보 보조금 나탈 리가 없어요. 없으면. 또 들어. 또 똑같아. 81,000원. 똑같아. 장부금 똑같다면 81,000원이. 알았죠? 근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요따구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전체 취득원가에서 그 중에서 감가상각이 총 얼마 됐고. 알았죠? 그 다음에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얼마 남아있고. 얼마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깠을 거니까, 매년. 네. 화이팅. 여기 다시 보시면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대비입니다. 지금 하는 건 시험에는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출제 꽤 됐어요. 알죠? 해볼게요. 근데 달라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 화면 우리가 그 예전에 세무 2급까지는 정보보조금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내가 세금계산서로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럼 날릴 게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만. 맞죠? 요거 기계장치 날리고 감루만 날렸으면 됐잖아요. 세무 2급은. 근데 세무 1급은 날릴 게 3개예요. 기계 날리고, 감루 날리고, 이제 정보보조금 날리고. 차감 계정이니까. 되세요? 그러니까 날릴 게 3개, 2개에서 3개만 하나가 늘었다라는 것밖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X2년 3월 31일 기계장치를 11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현금 처분했대요. 그리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출제합니다. 자, 듣고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실 때는 감가상각을 올해 3개월 또 썼잖아요. X2년도에. 그래서 원래는 감가상각 또 3개월치 또 해야 돼요. 원래는. 하고 처분합니다. 그래서 선상각 후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상각한 뒤에 처분해라. 그거는 뭐 여러분 시험에 안 내니까 우리는. 여기 처분했대요. 해줬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하죠. 요걸로 따지면 여기 기계장치 10만원 날리고 팔았으니까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날리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9만원 날리고 9,000원 날리고 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차감계좌 팔았으니까 항상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퉁쳐서 없애면 안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없애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일단 대변에 기계장치 10만원 날려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날립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도 9,000원 날리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보조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금은 여러분들 배우셨죠? 우리 부가가치세가 시험에 나오면 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 걸 줄 아셔야 돼. 맞죠? 요거.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냐면 29,000원입니다. 왜? 보세요. 왜 29,000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81,000원이었잖아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81,000원이었을 겁니다. 여기
여기 81,000원. 물론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81,000원. 자, 다시 띄우기 시작할게요.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 별도까지 받으니까 11만 원과 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 원은 VAT 부가가치세죠.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받아내야 될 거는 받아내야 될 건 맞지만 처분 이익하고 처분 손실을 비교할 땐 당연히 내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것하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니까 당연히 81,000원하고 121,000원 비교하는 게 아니라 11만 원만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얘랑 비교해 처분손익 구해야지. 그죠? 요렇게. 요렇게 29,000원 나온 게. 오케이?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뭐 컴퓨터 알아서 걸어줄 거고, 이거.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정보보조금이 없었다면, 여기 정보보조금이 9,000원 없대요? 없다면 얘가 9만원짜리잖아요. 정보보조 만약에 지우면 얘가 9만원짜리잖아요. 우리 원래 정보보조금은 나누어서 수익 인식한다라고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원샷으로 수익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보보조금만, 정보보조 없다라고 9만원짜리 기계잖아요. 9만원짜리 기계니까 얘가 원래 정보보조금이 없다면 처분이익이 2만원밖에 안 될 거예요. 9만원짜리를 12일에 팔았으니까. 근데 이 정보보조금 있죠? 팔았으니까 이제 정보보조금을 나누어서 수익인식하는 거예요. 원샷을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맞죠? 기간에 걸쳐서 배분할 필요가 없으면 지금 처분해서 이제 기계에서 더 이상 사용 못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한 방에 수익 잡아버린 거예요. 정보보조금 까가지고. 이해되심? 그런 논리인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풀고 쉴게요. 일단 해보시긴 해야 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정보보조금 문제가요. 쭉 가셔가지고, 회계부가소득 거의 끝이에요, 끝. 어디냐면 700 여기 이 문제는 별론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건 교재로 그냥 가야 되겠다. 자, 뒤로 쭉 가셔가지고 자, 이걸로 할게. 제가 여기다가 띄워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거 4번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보시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좀 보실래요? 자, 여러분, 취득 언제 했대요? 9월 1일? 그쵸? 근데 사용은 10월 2일. 질문. 언제부터 감가상각해요? 응? 언제? 10월부터요? 맞죠? 감가상각 왜요? 취득했으니까 사용하니까. 사용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시제품 있잖아요. 시운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면 당연히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동안 감가상각 하면 안 돼. 알죠?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 시점부터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은. 알죠? 한번 해보자. 결산 문제거든요. 국고보조금 있는 거. 응? 우리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이거 하나 하시기엔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이거 보시고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또 간편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간편법. 빨리 푸는 거. 자, 그럼 화면 좀 보실래요? 일단 이 공식부터 설명할게요.
아까 여러분 이 공식이 뭐였었냐면 요게 우리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비,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이거죠. 우리가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중에 정부 보조금 받은 것만큼은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 까면서 정부 보조금도 깐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까. 근데 굳이 감가상각비를 표시하면 이렇게 구하죠. 전체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에서 내용연수 나누는 게 올해 감가상각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요게 샥 지워줘요. 그치? 이거 산수야? 산수? 샥샥 지워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 나누면 그게 정부 보조금 깔 거예요. 간편법이라고 해요. 공식으로 따지면 요게 전체 감가상각할 금액 맞잖아요. 전체 감가상각 금액. 전체 감가. 요게 올해 감가상각 금액. 맞죠? 종이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산수. 그죠?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잠정같이 뺀 거. 맞죠? 이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것만큼은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 없앤 것만큼 정부 보조 깔끔히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 공통분모 취득원가 잔존같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끝나요. 이게 간편법이라고 불러요. 표정 안 좋으신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보시면 일단 감가상각비 구해보겠습니다. FM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FM대로. 자, FM대로 하면 여기 감가비가 일단 내려갈까요? FM대로 하면은요, 감가비가 12억이죠. 12억에서 빼기 잔존가치가 0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 끊는 거예요, 지금. 예. 나누기 5년 곱하기 12분의 3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2개월 며칠 쓴 거니까 3개월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아마 600만 원 나오나요? 맞나? 600 맞죠?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감루 적죠, 여러분들? 감루. 에이씨. 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감가상각 일단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근데 다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은 감가상각하면 안 되잖아. 이 12억은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숫자고. 그죠? 이 정부 보조금 포함된 숫자고. 우리가 아까 그랬죠. 정부 보조금 전체 감가상각금의 12억 중에서 1억 2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정부한테 보조받았는데 그 감가상각하면 되니? 이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감가비 차감할 거죠. FM대로 하면. 그래서 감가상각비 하면 요게 지금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일단 감가상각 600만 원이잖아요. 이 600만 원은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감가상각 해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체 감가상각할 금액 12억. 다시 12억이 적고 1억 2천. 이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4천만 원만큼은 올해 감가상각비 600만 원에서 빼내라라는 거예요. 빼내라.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200이 나오나? 맞죠? 이것만큼 정부 보조금 까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까는 방법 두 가지예요. 정부 보조금을 깔 금액은 감가상각비의 비율만큼 까는 거고. 맞죠? 그 수익 인식을 비용을 상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상계해서. 자, 그래서 요게 정부 보조금.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걸 쓰면 금방이에요. 굳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래 거는 뭐냐?
그냥 정보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다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지금 정보보조금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정보보조금 얼마냐면 4천만 원이죠. 네? 4천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1년치 깔 정보보조금이잖아요, 이건. 근데 우리는 지금 3개월만 썼으니까 3개월치만 까야지, 정보보조금도. 맞죠? 그래서 12분의 3 이렇게도 나와요. 정보보조 깔끔해. 이렇게도 나와. 정해법은 이게 가능해요. 미리 말해 정률법은 그런 건 안 되지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시는 거야, 택? 알죠? 보시면 이게 제일 빨라. 알죠? 왜냐면 요 위쪽 잘 하시거든. 근데 아래쪽 금액 구하는 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간편법으로 하면 돼. 정해법만 이건 가능해요. 정률법 같은 건 안 됨, 절대 이거. 알죠? 요 공식으로 나오고 요 공식으로. 여기까지 나누기 내용연수까지만 1년치 정보보존 깔끔액이니까. 근데 지금 3개월치만 까야 되니까 12분의 3 해야지. 알죠? 이렇게 빨리 구하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제 빠르게 해볼게. 빠르게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하시냐면 좀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야, 감가상각은 네 돈 가지고 취득한 것만 감가상각해야지. 맞죠? 그럼 내 돈은 8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빼기 0 나누기 내용연수 5년 12분의 3 이렇게 하면 그냥 퉁친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400이. 퉁쳐버린 거. 요 두 개. 600과 200 퉁쳐버린 거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게 감가상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깔끔해. 정보보조금 내용연수에 걸쳐서 여러분들 나누어서 수익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정보보조금은 4천만 원. 간편법에 따르면. 나누기 5년. 이렇게 하면 1년치 정보보조금 깔끔하기가 12분의 3. 200. 네. 그리고 빵꾸 나는 대변에 감루 조금 되는 거예요. 차액 600만 원 이렇게 빨리 구하는 공식. 아래 거 쓰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2점짜리인데 빨리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래 거 사용.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처럼 끊는 거 위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해요. 퉁쳐서 하나 나누어서 끊는 둘 다 인정하면 답안으로. 아셨죠? 자, 계속 푸시다 보면 됩니다요. 자.